너무 어이가 없어. 어저께죠. 어제 일본 군마현에서 강제동원 추모비, 조선인 강제동원 추모비가 철거됐죠. 철거됐습니다. 철거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있었는데 결국 어저께 철거를 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게 일본 군마현에 있는 군마현 군마의 숲이라고 있어요. 군마의 숲 공원에 있는 조선인 그 희생자 추도비예요. 강제동원 끌려왔던 조선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도하기 위해서 일본의 시민사회가 만든 추도비입니다. 언제 만들었냐? 2004년 4월 달에 만들었어요. 벌써 20년 됐죠. 20년. 딱 금년이 20년 되는 해야. 응? 일본 시민사회가 만들면서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반성도 있는 거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추도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우호 관계를 위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때도 우익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이 추도비는 무슨 정치적인 조형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정치적인 조형물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사실 이장소에 와가지고 강제 동원으로 끌려와갖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조선인들을 추도하면서 추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강제 징용했다. 그런 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성명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그럼 가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숙여놓고 기도만 하고 와?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추도 행사도 있을 거 아니야. 추도 행사를 하면서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본의 우익이 시비를 거는 거지. 또 정치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지. 아니 여기 정치 행사 안 한다며. 그런데 지금 왜 계속 일본이 강제징용 했다는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왜 하냐 하면서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2014년부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했거든요.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2022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마현 승리. 군마현에서 이걸 없애려고 했거든요. 계속. 군마현 말이 맞아. 이거 정치적으로 왜 이용했어? 철거해.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철거를 한 거죠. 현재 군마현 그 지사가 누구냐? 야마모토 이치타. 이 야마모토 이치타가 요번에 철거를 지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기자들이 또 일본의 3인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합니다. 야, 이렇게 철거하면 안 돼. 이건 단순히 그냥 추도비가 아니고 지금 한국과 한일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함부로 막 이렇게 부시는 게 단순히 일본 군마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20년간 있던 건데 20년간 그게 있으면서 이게 한일 관계의 우호의 상징으로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린다? 그럼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거야?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어요. 기사 한번 볼까요? 추도비가 한일 우호를 상징하는 만큼 철거됐을 경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적을 하니까 이 야마모토 지사가 뭐라고 하냐? 황당하죠. 아니야.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외국 경로로 뭔가 온 것이 없어. 한일 관계에 문제 없어. 우리가 이거 지금 철거한다고 이미 계속 말해 왔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말도 없어. 괜찮아. 지금 우리 한일 관계 계속 소통하고 있어. 문제 없어. 그러고 있어요. 아, 씨발 할 말이 없는 거지.
군마현 지사가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추도비를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하늘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 정부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떤 지금 우리한테 컴플레인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기사예요. 어저께 기사. 황당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 일본의 3인당 간사장인 하토리 로이치 같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담은 추도비를 철거하는 거, 이건 시세 역행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하는 게 소용이 없어. 왜? 하토리 로이치님, 안 그래요. 한국 정부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한국 정부가 이거 갖고 지금 무슨 불만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할 거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냉정히 말하면 정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있는 거야, 이게? 정부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더군다나 보수 정부가? 보수 정권이? 지금 거의 뭐 대한민국은 진짜 무정부 상태야,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만히 보는 거 아닙니까? 만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이죠. 일본의 외무상인 가위카마 요코 오늘 뭐라고 하냐?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봐도 일본 고유의 영토래요. 대박 아닙니까?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 연설에서 대놓고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야, 그러고 있어요. 야, 한국 정부 얼마나 만만합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물론 이번에 일본 외무상 발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하긴 했어. 독도 이 발언을 비판 안 하면 난리가 나겠죠.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는 게 안 보이죠. 최근에 진짜 깜짝 놀랐던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 가지고 그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뭐 일본 편에서 방류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SBS가 되게 중요한 내용 하나 보도했죠.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 발주소에 오탄에 나락갈 뻔한 우리 팀 막내. 설 선물 뭐 사주지? 정관.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상태가 어떤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1호, 2호, 3호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80톤의 핵연료 잔해물이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 경납용기에 로보팔이 들어갑니다. 처리를 못하고 있어. 내부를 보니 돌덩이 같은 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녹아버린 핵연료 잔해 덩어리입니다. 방사선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로보팔을 이용해 이 잔해물을 꺼내야 하는데 배관 내부가 퇴적물로 막혀 아예 로보팔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我々が納得しないままにアームを PCV の中に入れるってことは絶対できないと思って、まずは安全を最優先に考え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핵연료 잔해 반출을 계획했지만 작업은 2차례 연기됐고 3년 만에 제거에 나섰지만 실패한 겁니다. 반출구를 넓힐 경우 원자로 자체가 붕괴할 수 있어 선뜻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해선 원자로를 폐쇄, 즉 폐로해야 하는데 첫걸음인 핵연료 반출 시험부터 막혀 있는 겁니다. 잔해물 제거가 늦어지면서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 폐쇄하겠다는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에는 총 880톤의 해결료 잔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로봇팔의 안전성과 정밀도를 개선한 뒤 오는 10월부터 잔해물 제거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잔해물 제거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한 가운데 도쿄전력은 오는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시 바다로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의 야, 여러분 참 진짜로 황당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2011년이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벌써 1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지금 이제 좀 어떻게 안전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처리했나? 핵 폐물들도 좀 어떻게 핵 연료들, 핵 잔해물들 처리했나? 어떻게 좀 안전하게 봉합을 했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핵 연료 잔해물들 있잖아요. 880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핵 오염수는 계속 방류한다는 거지. 근데 윤석열 정부 이거 가서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입장 없어요. 그냥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도쿄전력의 대변인처럼 얘기하면서 안전합니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진짜 황당해요. 지금 저 보수 애들은 황당한 논리를 피죠. 저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회를 먹으면 야, 너 위험한데 왜 회 먹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 멍청한 새끼들.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산물 안 먹겠습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안 먹어?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니까 안 먹을 거야. 그게 아니고 해산물을 우리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먹어? 회는 안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식자재 같은 거 쓸 때 소금부터 시작해갖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핵 오염수를 이렇게 그냥 방류하는 거를 이 정부가 방관하고 있으니까 분노하고 비판하는 거라고요.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고 말지. 근데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안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먹을 수가 없어. 바다에 나간 거를 어떻게 안 먹어. 근데 이 정부가 도대체가 국민 생명, 건강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라는 거예요. 무정부. 이게 무정부지 뭐야. 일본이 지난 20년간 유지해왔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그 추도비 그러니까 철거해버리고 그냥 단숨에 이렇게 핵 오염수 그냥 방류해버려도 그냥 모른 척. 괜찮아. 안 들려. 안 보여. 괜찮아. 그러고 있어요. 이런 정부 뭐가 필요합니까?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 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정부가 아니고요. 있음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정부 아닙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이. 총선 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돼요. 압도적으로 압승을. 근데 민주당 혼자 압승하는 게 아니고 진보 진영이 압도적으로 압승해갖고 이 정권을 완전히 포위해야 돼. 그리고 단순히 총선만 보면 안 되고 총선 이후에 있을 대선까지도 다 보면서 지금 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